신규 아파트가 11억 할 경우에 같은 면적의 실사용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얼마여야 되느냐? 6억 6천에서 한 7억 7천. 분양가 11억 5천만 원짜리는 15억에서 17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기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또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 규제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또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빌라와 오피스텔 쪽으로 수요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열풍이라는 단어는 좀 약한 것 같아요. 광풍, 미친 듯한 이런 반응들을 시장에서 굉장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풍, 광풍, 미친 듯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위험할 때. 이렇게 투자를 할 때 경쟁률이나 인기에 편성한 게 아니라 본질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이 투자가, 이 가격이 정말 투자 가치가 있어서 지금 현재 내가 사고 분양받는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런 경쟁률이나 인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기사 내용부터 보게 되면은요, 정부의 세금 대출 규제 압박으로 인해서 아파트 매수 심리가 주춤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에 B아파트, 대표적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이 이 B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B아파트 전성시대가 열렸다. 참, 이런 시대가 올 줄을 몰랐죠. 아파트 전성시대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빌라와 오피스텔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의 청약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 그리고 아파트보다 한참 인기가 떨어지는 빌라들도 무려 14개월 연속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1년이 넘는 동안에 계속해서 매달 아파트 거래량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자, 서울시에 따르면은 이달 4일까지 신고, 올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빌라 거래량이 49,000건, 아파트 거래량이 39,000건, 무려 아파트보다 26%나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고, 자, 오피스텔도 같아요. 국토부에 따르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수도권의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35,000건인데 작년 23,000건에 비해서 무려 50%나 이 거래량이 대폭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전문가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 연구소장님께서는 자, 빌라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차선책이다. 그런 유형인데 지금 현재 당분간 아파트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걸로 되고 또 시세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B아파트 주거시설,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표적이죠. 인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기사 내용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막연하게 인기가 있고 뜬구름 잡던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자라는 측면에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빌라와 아파텔 중에서 아파텔에 대한 적정 가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텔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 아파텔 투자가 안전하느냐?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이 넘어간다면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모든 부동산이 오를 때 좋지 않은 부동산은 없어요. 대부분 다 수익을 내거든요. 근데 모든 부동산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오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조정기 또는 안정기라는 거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때는 실질적인 어떤 가격대로 환원이 돼요. 정상 가격으로. 그 적정 가격이라는 게 아파텔 같은 경우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와 아파텔을 비교했을 때 자,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가격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남 미사지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남 미사지구에 특정한 아파트 명과 아파텔의 명을 조금은 별표 처리를 할게요. 미사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와 아파텔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사강변 땡땡땡로 아파트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 면적 74.9제곱미터의 아파트가 현재 1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있는 같은 면적, 실사용 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 정도 하고 있어요.
74와 84는 다르지 않습니까? 자, 아파트는 베란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가 있는 비해서 아파텔은 베란다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 아파텔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는 면적을 이 등기되는 면적으로 되고요. 아파트는 베란다를 뺀 면적이 등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75제곱미터가 확장을 하게 되면 84제곱미터랑 거의 비슷한 또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실사용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실사용 면적이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적정 가격이 60에서 70%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주변에 신규 아파트가 11억 할 경우에 같은 면적의 실사용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얼마여야 되느냐? 6억 6천에서 한 7억 7천, 간단하게 얘기하면 7억에서 한 8억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맥시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는 무려 10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부족하고 수요자는 많고 물건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안정적인 시장, 안정화되는 시장 또는 하락기 조정기가 온다면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갈아타야 될 시점이 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가격적인 부분이 이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의 60에서 70% 정도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이 주거타운에 있는 것인지 업무타운에 있는 것인지를 보세요. 업무타운에 있다면 또는 업무타운이 확장되는 데 있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주거타운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에 있다면 아파텔은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안정기에 접어들 시점에. 그게 2년 뒤에 안정기를 접어들지 4년 뒤에 공급이 많아질 때 안정기에 접어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대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도시 중에서 광교 신도시, 동탄 신도시, 미사 강변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주거타운이라 불려지고 아파텔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시간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빠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내 부동산, 내 아파텔이 주변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 적정 가격이냐 아니면 그 이상 올라왔느냐, 그 이상 올라왔으면은 한번 팔고 수익을 실현하셔라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신도시 말고 그럼 서울에 있는 아파텔은 어떤 지역은 적정 가격보다 저렴한 지역들이 있어요. 아파텔 중에서 앞서는 매도르잖아요. 매도를 하셔라. 근데 이번에는 매수해라. 어디? 업무타운에 있는 곳. 적정 가격은 60에서 70%는 똑같습니다. 근데 업무타운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수해도 된다. 왜? 적정 가격과 비교했을 때 그보다 낫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마곡지구, 여의도, 용산. 용산 같은 경우 마곡지구와 여의도는 이미 현재 업무타운이 있는 곳이고,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신규로 업무타운이 향후에 조성될 곳이기 때문에 미리 투자하는 게 좋다.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이 세 곳은 업무타운이 들어서고 있는 업무타운이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의도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요,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현재 신규 아파트는 없어요. 아까 제가 아파트를 비교할 때 신규 아파트로 비교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신규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와 신규를 등가법칙에 의해서 비교를 해야 적정하게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는 20평대 재건축 아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20억에서 21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23억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자, 근데 이 20평대 아파트가 신규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25평 아파트로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최소 25억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최소로 25억이라는 가정하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분양한 여의도의 아파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78, 전용 면적 59.9가 있는데 전용 면적 59 아파트와 전용 면적 78 아파트는 실사용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비교를 하게 되면은 25억이라고 예상되는 신규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적어도 이 아파텔, 여의도의 파인루체 아파텔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가가 11억 5천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거든요. 왜 분양가를, 시세를 안 하고 분양가를 보냐면은 이거는 2023년까지 전매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분양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데 이건 뭐하러 알려주느냐? 자, 이게 아파텔이 여의도에 이 정도 가격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여의도에 향후 앞으로 나오는 신규 오피스텔 분양 물건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하냐면은 주변에 분양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규로 이 가격대 분양 물건이 나올 경우에는 투자할지 말지 여부를 이 적정 가격을 대입해서 저 아파트는 저평가됐네, 고평가됐네를 판단하시라고 이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억에 60에서 70%라고 하면은 15억에서 17억 5천만 원 정도가 60에서 70%가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11억 5천만 원짜리는 15억에서 17억 5천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1억 5천짜리를 투자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적어도 4억에서 6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이 11억 5천만 원에 전부 다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 자금은 훨씬 작고 또 같은 수익을 얻더라도 수익률은 대단히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매수해도 된다. 지금 이거는 전매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새롭게 이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의 여의도의 오피스텔이 나온다면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빌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에 대한 적정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 내가 빌라를 투자하고 우리 시청자분이나 투자자분이 빌라 투자해서 아파트 되기를 원하시면서 투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데를 투자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빌라는 아파텔이나 아파트처럼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천차만별로 생겼고 가격대도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절대 원칙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참조하신다면 그래도 내가 투자하는 빌라의 적정 가격 이상인지 너무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적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대략적으로나마 기준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일이 다른 요건들을 다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맞는 사례,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라는 걸 가정하시고 주변에 신규 아파트에서 5억에서 8억을 빼고 그 가격까지 상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왜 5억에서 8억이냐? 똑같은 빌라를 갖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25평을 받는다라고 하면 5억을 빼면 되고 30평대를 받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8억을 빼면 돼요. 추가 부담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변에 있는 신규 아파트 25평이 11억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은 예를 들면 11억에서 5억을 빼면은 빌라가 6억까지 상승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지역의 빌라를 현재 개발구역이 아닌 곳이잖아요. 개발구역인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구역이 아닌 곳에 대해서 이 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데 이 지역에 빌라를 샀는데 시세가 6억이래. 그러면 사도 돼? 안 돼? 안 돼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지역은 한 3억에서 4억대 정도의 빌라 매매 가격으로 그러면은 이 정도의 6억대 정도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엔 투자를 해도 되지만 6억이 넘는 가격에는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신속통합계획 민간 재개발 공모가 됐고 공모에 신청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신청한 지역 중에서 그 지역이 25평 신규 아파트가 11억 정도 하는 동네인데 빌라가 9억 하더라고요. 신청만 했다고. 근데 신청한 데가 107군데 정도 되고 선정되는 게 25군데니까 약 75%가 탈락을 하게 돼요. 그럼 탈락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9억짜리를 샀는데 이 지역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은
적정 가격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니까 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실망 매물에 의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때 인기에 편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너도 나도 사니까 나도 따라 산다는 개념, 이런 것 좀 버리고 냉정한 시각으로 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이 가격은 높은 가격인가 적정 가격인가 낮은 가격인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의 책임은 누구다? 본인이 지는 거예요. 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위험도 본인이, 수익도 본인이 가져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잘못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 투자했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다 빌라 탓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투자를 하신 거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지 빌라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지역이 15억 정도 하는 25평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15억 한 데는 5억을 빼게 되면은 한 10억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은 예를 들면은 한 9억 또는 10억 정도 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 정도 가격에 사면 안 된다. 6억 정도 내외 정도 되는 가격에 사면은 이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6억에서 한 8억 정도까지, 8억 이하 정도까지 샀을 때 수익이 적어도 2억 정도는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역적으로 25억 정도 되는 최상위 지역이 있어요. 25평 아파트가 25억이면 평당 1억이잖아요. 자, 그런 지역은 20억까지 빌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방배 5구역이나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빌라가 지금 18억 정도 하잖아요.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적정 가격을 제대로 알았을 때 이런 빌라 투자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예를 들면은 이 11억, 15억, 20억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어디냐라고 좀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은요. 자, 대표적으로 11억 정도 되는 지역은 은평구하고 서대문구 정도. 요 정도의 지하철이 지나가는 지역들 중에서 주변에 개발이 지금 한창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들이 있죠. 그 다음에 15억, 20평대 아파트가 15억 정도 한 데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용산구가 아직까지 30평대가 18억에서 20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20평대가 15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향후에 얘는 더 높아져서 이쪽 그룹으로 편입될 가능성은 높죠. 마포구 아현동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18억 정도 하고 있죠. 신규 아파트 기준으로. 자, 20억대 최상위 지역 어디냐? 한남동, 성수동, 강남동. 성수동이라고 하면 성수동에서 성수역이나 뚝섬유원지역 위쪽이 아니에요. 여기는 성수 전략정비구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이 아니다. 그리고 한남동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강남엔 재개발이 없는데 무슨 빌라를 재개발된다고 투자해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실제로 강남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무려 8군데나 진행이 되고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한 군데 총 9군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그게 팩트고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빌라와 아파텔에 대한 열풍, 광풍, 미친 듯한 분양 열기가 있는 상황에서 아파텔과 빌라의 적정 가격을 좀 알아보고 적정 가격을 알고 위험한 투자는 방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하락 위험이 있으면 팔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사고라는 기준을 좀 알려드리는데 오늘 영상을 목적을 뒀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